지금까지 프리랜스 원하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연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중에 약간 부직업으로 강연자 일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 강연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청춘이라는 주제를 듣고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춘은 나이에 상관없듯이 항상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요새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는 언제나 행복하면 이제 좋기도 하지만 솔직히 언제나 솔직히 사람은 행복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특히 와보고는 공부하기가 정말 솔직히 좋은 환경이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공부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신경 쓰느라 정말 바쁘고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이제 사실 이게 저뿐만의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을 극복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겪어보시지 않았던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인간관계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내용으로 이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 그쵸. 우정 맞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제 저희에게 복잡한 감정도 갖다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로 많이 웃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절친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손절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많아요? 아, 슬프네요.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 그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도 많겠죠?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네. 맞아요. 많이 울기도 하죠. 사실 근데 저도 어릴 때 이 일을 겪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모르고 진짜 저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그냥 울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어떻게 극복할지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제 지금의 저는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솔직히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어른들이 말해줘요? 아니요, 안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자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표를 봐주세요. 저 약간 이 결과 되게 놀랐는데요. 새학기 최대 고민이 무엇인가요? 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새로운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학업 부담이었고요. 저는 사실 학업 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반 친구들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걸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이 이러한 얘기를 왜 우리에게 잘 안 해줄까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힘든 일을 겪었던 중1 때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워낙 이제 변수도 많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이제 친구들은 정말 약간 순수하고 정말 재밌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생활은 이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런 중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취미도 비슷한 친구를 만났고 제가 되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반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부터가 저의 약간 힘듦의 시작이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렸던 저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혼자만 저를 멀리했으면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잘 지냈을 텐데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이제 저의 욕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약간 쟤 왜 이렇게 밝은 척해? 쟤 왜 이렇게 착한 척해?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까댔고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뭐 3명이서 뭉쳐서 이제 전화로 폭언하고 문자로도 계속 뭐라 하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그때 진짜 순수하고 어렸다고 진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진짜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겼긴 한데 저는 원래 학원을 잘 다니지도 않고 그냥 원래 혼자서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사실 중1 때는 막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마음에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저는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 친구들 덕분에 마법을 온 거는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슬슬 그 친구들과는 그냥 이제 점점 거리를 두고 저에게는 같은 반에 다가오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으며 이제 파자마 파티도 하고 이제 정말 재밌게 1학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2가 되었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엄청 잘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그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관계에 이제 있어서 2학년 때 힘들었던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저의 옆에서 이제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되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중2였습니다. 이제 중3이 되었고 중3이 되었을 때는 저는 제발 1학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이제 터지고 말았죠. 처음에 그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저 되게 중3 때 초반에 생활을 되게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때는 체육 시간 때였습니다. 약간 제가 체육 시간에 되게 열정이 되게 가득하고 항상 체육에 되게 애정이 있는 친구라서 체육 시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배드민턴을 치다가 실수로 친한 친구의 머리를 배드민턴 채로 찍어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당연히 아플 거고 당할 걸 충분히 이해해서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체육 시간에 정말 1시간 내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래도 지금 많이 아파도 저의 이제 그런 실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약간 쟤 일부러 나한테 그런 거 같아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 그때 진짜 저는 엄청 미안한 마음에 진짜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이제 저의 그런 중요한 비밀을 친구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그 친구가 주도해서 제가 다른 친구랑 있으면 그 친구들을 다 데려가고 그래서 되게 진짜 저랑 친했던 한 명 친구 빼고는 다 그 친구가 이제 뭔가 이 상황을 다 만들어가고 뒤에서 이걸 더 다른 애가 덧붙여서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1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딱 시험이 한 2, 3주 남았을 때 저는 보통 시험 한 달 전부터 중학교 때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공부가 도무지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중1 때는 오히려 어려서 잘 안 울었었는데 중3 되니까 그 감정이 너무 저에게 잘 와닿고 힘들어서 진짜 맨날 울었습니다. 막
공부하는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엄청 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힘들었던 감정을 말하게 됐죠. 솔직히 저는 그 친구도 이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부풀어서 과장해서 야 제가 저런 식으로 말했어라고 할까봐 솔직히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정말 다르게 그 친구는 오히려 제 감정에 되게 공감해주면서 함께 울어주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더 고마웠던 게 거기서 그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에게 사실은 이런 게 진짜다, 그건 과장된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했던 친구한테 오히려 같이 화도 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친구였다면 그렇게 솔직히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친구에게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굉장히 많은 저는 정체성 혼란과 스트레스, 이제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는 사회적으로 이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그런 걸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유대감을 우리는 많이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혼란과 당황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가 결국 청소년 정체감 발달의 실패로 이어지는데, 이제 청소년이 이제 역할에 혼돈이 오고 그러면서 또 부족함을 느끼며 비인가나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정체감 위기로 이어지죠. 이러한 것은 그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실패를 우리는 그냥 단순한 말로 사춘기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단순히 사춘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이제 우울증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건 전국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역학조사에 따르면 5에서 24세의 청소년 우울증 발생률이 무려 35%입니다. 그 중에서 경증 이상은 21%, 중증 이상은 14%.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을 단순히 사춘기의 이제 한 시기, 그리고 그냥 일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논문을 듣고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죠. 솔직히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겪지 않았던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겪던 여러분 곁에서 항상 묵묵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건 또는 나쁜 일이 있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 상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1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와보고 와서는 친구 관계의 문제 솔직히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온 이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온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 물론 왔지만 3, 4월에 솔직히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친구와 갈등과 오해도 있었고, 이제 많은 욕과 험담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솔직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해져서 그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서 잘 공부하다가 이제 항상 자습 시간 끝나고 2시가 넘어가면은 이 닦으면서 진짜 맨날 울었어요.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가고 이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도 겪었고 고등학교도 겪어봤지만 이런 관계에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제 저뿐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저를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꼭 자기에게만 있는 거라고는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듯이 이제 나쁜 사람은 모두 지나가고 결국 여러분 곁에는 좋은 사람만 남게 되지요.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모두가 저를 좋아하면 좋죠. 근데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 그리고 그런 상황이 모두 다른데 솔직히 서로 다른 둘을 서로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지만 완전 서로를 이해 못한다고 그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이해하는 관계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이건 제가 중1 때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한 3년 정도 이제 같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약간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었는데 서로 이해했지만 많이 머뭇머뭇거려서 이제 싸우고 난 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정말 말을 걸고 싶었고 또 그 친구와 저와 겹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복도에서 보거나 어디서 봐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한편으로도 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와 좀 약간 결국엔 화해를 했는데 그 좀 전에 저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원래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꼭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미처 주지 못하고 계속 그 친구 거를 남겨놓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빼빼로데이 날 그 친구가 저희 사물함에다가 빼빼로에다 쪽지를 적어서 그때는 미안했다. 나랑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친구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유럽 여행에서 갔다 온 열쇠를 나중에 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와 성격이 진짜 달라요. 진짜 솔직히 안 맞는데 서로를 항상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저 지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지금 알게 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만나고 있고 잘 연락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친구들도 솔직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그냥 사람이 이유 없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되게 길었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 한 명에게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저는 진짜 이 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항상 힘들지만 여러분을 곁에 지켜주는 건 진짜 좋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들 물론 저는 주변에 원래 좀 인간관계를 넓게 보자란 스타일이라 이제 사람이 좀 많은데 좋은 친구들도 진짜 많은데 좀 솔직히 이상한 친구들도 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날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이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안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항상 모든 걸 웃으면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 이러면서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생긴 게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되게 저를 약간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진짜 만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싫다. 모든 걸 웃으면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날 좋아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지금 내 주변에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힘들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